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강의에 이어서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네, 이제 저번 강의는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엔트맨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드렸고, 이번 강의는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을 엔트맨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 일봉 차트의 모양이고요. 이거를 제가 많이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였습니다. 한눈에 보기 위해서. 저번 강의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 중일 때 거래량에 대한 해석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최고가 57,520원을 11월 2일날 찍고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 중에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쪽 구간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저번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부터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가 그려지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출발을 합니다.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의미 있는 양봉이에요.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거래량도 실리면서 양봉 크기도 좋고 아주 그림 좋게 가고 있죠. 갑니다. 계속. 그러다 음봉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모양만 봤을 때 제가 이제 저번 강의 때도 이제 수익을 계속 가져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계속 매매를 한다면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에 일단 16% 정도의 수익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음봉 하나가 딱 생겼죠. 음봉 하나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딱 봤을 때 다행히 전 고점을 깨진 않았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올라온 거, 이거 진짜 흔들지도 않고 정말 깔끔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방식대로 매매를 하신다면 이거는 말끔하게 가져올 수 있는 수익입니다. 근데 16%나 오른 거에 비해서 3%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 장대 음봉이라고 하기에는 음봉의 길이가 작다는 거죠. 짧다는 거죠. 그런데 엔트맨 여기서 유의있게 보는 거는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전고점을 까진 오긴 했지만 깨진 않았지만 그동안 오른 수익 대비 조금 빠지긴 음봉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분할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몰빵 매도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 몰빵 매도를 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수량을 한 번에 다 던져버린 거죠. 그냥 다 팔았다. 내 100개 갖고 있으면 100개 다 판 거예요. 이 모양 보자마자. 그러면 다행히 다음날도 거래가 정말 쭉쭉쭉 빠지면서 정말 이날보다 말도 안 되게 빠지기 시작해서 이날 다 그냥 물량을 다 팔았다면 정말로 좋은 위치에서 좋은 가격에서 판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매수를 하고 한 번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이런 매매가 계속 잦아지면 잃을 때 많이 잃고 먹을 때 크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거의 한 달 동안 흔드는 거 없이 정말 깔끔하게 올라왔죠. 단기간에 많은 수익이 생겼어요. 이 구간만 봐도. 근데 이미 저기 밑에 정말 최저가에서 매수한 분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거고요. 그러면 단순히 여기 구간만 봤을 때 이제 수익이 단기간에 많이 나게 되면 일단 제가
그러니까 옛날 강의, 이제 초창기 때 강의 설명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해서 쭉 오래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아요. 개미분들도 그렇지만, 그리고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시세 차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1, 2푼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수백억씩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막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1% 오른 거랑 저희 같은 개미한테 1% 오른 거랑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 기관 개미들이 들어왔겠어요. 이 상황까지 나온 거고요. 그런데 외국인 기관 큰 형들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개미들도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는, 이런 미끄러지는 그림이 장중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던지기 시작하면 그날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거나 뚝뚝뚝뚝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한 번에 워낙에 많은 물량들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큰 삼성전자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 많이 사고 엄청 많이 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를 해서 주가의 방향을 잡고, 개미는 그 방향에 그냥 속도를 더 붙이냐 마냐나 정도인 거예요. 물론 그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워낙에 굴리는 금액이 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그렇게 수천억씩 사는 애들끼리 서로 매집 단가도 다를 거고, 누군가 한번 먼저 던지기 시작하면 이 가격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먼저 팔려고 하겠죠. 아니, 절대 앤트맨이 팔고 옆집 형이 팔고 아랫집 형이 팔고 갑자기 막 우리들끼리 전화를 해서 주가가 빠진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소형주, 개잡주, 진짜 유통주식수 적고 진짜 시가총액도 작은 이런 금액들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이렇게 큰 회사들은 우리 같은 개미들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우리 개미들이 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순식간에 이런 매도 물량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더 늦기 전에. 왜냐면 이런 구간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10억 원어치만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10억이 10%만 해도 얼마예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사고 팔고 했던 그런 기관과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뭐 몇천만 원으로 해도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수백 몇천만 원으로 하는 거랑 이렇게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카페나 뭐 이제 이런 사이트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정말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런 도입 부분에 사람들한테 알려지지가 않아요. 막 이제 막 검색 순위에 막 노출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관심을 이러지 않는다고요. 막 정보 좀 돌파하거나 이미 이렇게 오르기 시작할 때 사람들한테 다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정말 정보 좀 뚫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간다. 이제 삼성전자 간다. 출발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런 소식을 와서 딱 보니까 차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와, 이거 더 늦기 전에 사야겠는데?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왕이면 가격이 조금 빠졌을 때 사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왜냐면 그분들은 이 상황과 그런 뉴스들, 기사들, 삼성전자 더 간다, 막 영업이익률 최대 뭐 이러면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지, 이게 떨어지는 전초라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매수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이제 이 상황이, 이런 이해관계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단기간에 수익이 난 사람들은 더 늦기 전에 막 호가가 막 점점 순식간에 빠지기 전에 자기들도 더 높은 좋은 위치에서 팔려고 막 쏟아낼 거고, 또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조금이라도 지금 더 싸진 가격에 사고 싶어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이해관계들이 부딪히면서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립니다. 이렇게. 그럼 그때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요, 진짜 빠르게 움직여요. 기계가 매매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얼마나 정신없이 움직이는지 보고 있으면은 아주 그냥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기계적으로 그냥 분할 매도가 들어가야 하냐면요. 거래량이 엄청 붙었다는 거는 매수한 분들도 엄청 많지만 매도한 분들도 엄청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찌됐든 3%가 빠지고 음봉으로 파란색으로 길게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많이 산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물린 거예요. 오를 줄 알고 들어왔는데 3%나 다 까인 거예요. 이렇게 물려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일단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들어오는 분들 입장에서도 원래 가격이 조금 더 빠지면 오히려 이때 사면 더 좋겠는데 조금 더 빠질 수 있겠는데 뭔가 집값도 떨어진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도 바로 떨어지니까 내일 사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더 지켜보잖아요. 그럼 더 떨어질 때 사야지 이런 생각이. 왜냐면 매수랑 매도하는 사람들이 입장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고 파는 게.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지 모르고 있다가 장 끝나고 계좌를 보니 갑자기 3%나 수익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은 게 그 사람 마음인 거예요. 매수는 더 싼 가격에 사고 싶은 게 자기 마음인 거고.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사실 더 빠지기 전에, 이날보다 더 빠지기도 전에 다음날 장이 열리면 심리가 이거 내일 빠지기 전에 빨리 나도 더 팔아야겠다 이런 심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매수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결론은 그 많은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고점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도 오를 수 있는 확률보다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또 다르게 말하면 매도자 입장에선 제가 만약에 수익이 났다고 생각하면 고가에서 팔 수 있는 이 하락이 시작되는 그래도 가장 높은 지점에서 일단 기계적으로 분할 매도를 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더 빠지고 나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여기서 매도를 해도 여전히 요만큼의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좀 시그널이 정확하게 나와줬을 때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사실 요만큼 떨어져서 팔아도 크게 수익에 큰 차이는 없겠죠. 하지만 기관 외국인 분들은 이 1%, 2%에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예민함이 투매로 이어지거나 순식간에 빠지거나 오를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대처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순식간에 내일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분할 매도를 해서 실현을 해서 좀 가지고 있자는 거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미 나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겨서 이제 3일 뒤면 돈이 들어오고, 그거를 본인이 또 어떻게 활용하는 거는 이제 투자 스타일의 차이인 거지만, 또 이미 남은 수량들은 여전히 아직 수익 구간에 있고, 앞으로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오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적어도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이거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칼이 여기 근처만 와도 막 겁에 질려서 도망가는 반면에, 이런 상황을 유리한 상황에 매수를 해놓고 단가가 좋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유리하게 가져가면 칼이 정말 이렇게 끝까지 와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주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매매를 해야 먹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보자고요. 주가 또 빠져요. 지금 3일 내내 빠지죠. 3일 내내 빠지면서 고점에서 지금 물론 더 최저점도 있지만 지금 가격 자체가 많이 고점이죠. 고점에서 음봉 많이 3일 내내 빠져주면서 거래량도 많이 붙어있고, 이거 진짜 매도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냥 몰빵 매도, 내가 가진 거 다 팔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삼성전자가 더 간다고 했을 때 나중에 어떤 다른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이걸 끝까지 뜯어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4일째 윗골이 한번 생기고 아랫골이 한번 생기고, 이거 보시면은 여기 윗골이랑 아랫골이 생겼죠? 빨간색으로.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전날보다 더 터졌어요. 그러면 윗골이 아랫골이에 대한 설명은 또 다른 저번 강의가 있습니다. 그 보시면 되고요. 캔들 이해하시는 거 보시면 되고. 그럼 엄청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연장 내리다가 한번 또 매수랑 매도가 한번 싸운 거예요.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꽉 물리면서 위로 한번 튕기고 아래로도 한번 튕겼지만 결국엔 보합 정도의 수준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마지막엔 빨간색으로 끝나줬어요. 그 싸움에서 매수세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물론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매수세에도 힘이 실린다라는 거예요. 또 반등을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이런 포인트 하루 이틀 차이에 제가 이 회사 걸 더 계속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작은 차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그냥 다 팔아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이유도 제가 말했다시피, 차트를 100% 맹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근거를 가지고 좋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좋은 위치에서, 좋은 가격대에서, 그래야 남들보다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봐요. 와, 여기서 갭상승, 바로 갭상승. 근데 여기서는 파랑이냐 빨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갭상승으로 올려놨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격을 올려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빨강 파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려놨는데. 갭상승은, 갭 하락이든 갭상승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 엄청난 수익들이 정말로 본격적인 매도를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으로 나와야 되는 그림이었다면, 막 던져야 되는 그림이었다면, 갭 하락으로 그냥 때려가지고 거래량도 팍 붙으면서 그냥 음봉 빡,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자, 그리고 또 봐요. 그러다가 전고 좀 뚫으면서 양봉 길이 좋고 모양 좋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리 잡고 바로 다시 전고 좀 때리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시 자리 잡고. 근데 웬만한 보통 게임은 여기서 다 털려요. 이 운전한다고 하는데, 운전수가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죠.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버텨내기가. 가봐요. 쭉쭉쭉 가봐요. 자, 쭉쭉 갑니다. 아까 5만 얼마, 여기가 이미 최 비싼 가격일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갔어요. 5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다가 이평선 모이고, 캔들들은 크게 위아래 변동 없이 거의 보합 느낌으로 이평선도 모이는데, 밑에 거래량은 막 늘어서 막 거래량 막 붙고. 제가 이런 시기 때 집중하고 관심을 더 두라 그랬잖아요. 이 에너지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보자고요. 그냥 던져야 돼요. 이거 뭐 고민을 해요. 이거 그냥 던져야지. 이거 그냥 완벽한 매도 사인이에요. 이거는 장대 음봉에 거래량 빡! 고민하지 마시고 이건 던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차트를 되게 가깝게 봤는데도 요거만 봐도 일단 상당히 고점이잖아요. 고가에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높은 가격에서. 그러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바로 진입하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통상 이렇게 한번 고점에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한 10년 정도 해오면서 느낀 겁니다. 바로 들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보세요. 봐요. 보는 겁니다. 더 봐요.
제가 빠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들어가서, 와, 이거 이제 다시 뭐 골든크로스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양봉을 끄고 또 의미부여해서 들어가. 이러면 또 여기서 번 거 수익도 다 반납하는 겁니다, 그냥. 더 보세요. 더 지켜보세요. 봐요, 더 봐. 급격하게 내려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이런 좀 차분한 상황이 올 때까지 좀 더 보시라고요. 자, 와, 그러다 이거. 지금, 영망치, 이 윗꼬리가 엄청 긴 것도 엄청 신기한데, 와, 하루 만에 삼성전자가 등락폭이 거의 8% 정도예요. 이거, 멘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기술적 반등도 들어오고, 저가 매수의 기운도 있고, 이평성도 어느 정도 차분해진 것 같고, 이러면서 이런 매수 욕구들이 뭉치면서 매수세가 막 들어오는 거죠. 뚫고 가보려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올라오다가 이미 이익을 많이 실현한 분들이 이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결국엔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여기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하루 만에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시가보다도 낮은 종가가 파란색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이게 단순히 매도세가 셌다라고 해석하지만 이 매수한 분들 여기 다 몰린 거예요, 지금. 거래량도 많이 붙어주고 이 모양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된 모양이 골든크로스 같은 느낌도 들고 거래량도 붙어서 좋아서 쭉쭉 올라가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런 가격대 매수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안에 이렇게 빠지면 대응도 못해요. 직장인들이 이걸 계속 보고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요. 뭐 이렇게 막 기사 보고 있다가 대충 막 이런 상황이 있다가 좋은 시점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일하다 보면 요만큼 올라갔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내려가는지도 뭐 점심시간에 한번 봤겠죠. 한순간에 그냥 눈탱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냥 이 상황에 깝깝하죠. 그리고 봐요.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이거 그냥 제가 던지라 그랬잖아. 이건 매도 시그널이라고. 거래량이 상당했죠. 근데 봐요. 여기 봐요. 아까 걔가 얘예요. 거래량 높이 좀 봐요. 지금 몇 배입니까? 대략 높이로 보면 한 3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이런 모양과 함께. 그냥 이날은 아수라장이었던 거예요. 그냥 요거만 봐도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럴 땐 저는 일단 바로 차트를 멀리 한번 봐요. 땡겨요. 그러면 납득이 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거의 매도 물량 이렇게 터진 날이 거의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의 최저점 대비 64%나 오른 구간이에요. 만약에 이때 던졌으면 거의 80%. 80% 말도 안 되는 거죠. 제 수익률 엄청난 거예요. 20%만 더 갔으면 100%인데. 그럼 1억 넣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2억 되는 거예요. 64%? 진짜 이거 엄청난 수익률인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엄청난 수익인 거예요, 이거는. 뭐 하루 등락폭 30%니까 상한가 2번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상한가 2번 먹겠다고 막 상한가 따먹기 막 잡주 들어가서 막 반대로 30%씩 잃을 수 있다 생각하세요, 제발. 그러면 제가 외국인 기관 사람들은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매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간 외국인들과 기관들 중간중간에 사고팔고를 반복을 했겠지만 이 엄청난 수익들을 이때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당분간 가기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 신호인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이날 터진 거예요. 또 가봐요. 또 쭉쭉쭉 가보자고요. 쌍둥이 빌딩 또 터져요. 거래량이 또 터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땡겨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거래량이 터진 그 위치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색깔로 이 거래량이 터진 날 파랑으로 끝났냐 빨강으로 끝났냐를 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위치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터졌냐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고점에서 터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라고요. 반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린 거예요. 고점에. 그러면 이런 또 이해관계를 이런 엄청난 매물대를 또 뚫고 올라간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앤트맨인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엄청 좋아하지만 쉽게 단기간 안에 다시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냐? 엄청난 고점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더 내려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겁도 나고 저도 들어가기가. 물론 앞으로 삼성전자가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돼서 삼성전자도 점점점 큰 회사가 지금보다도 더 큰 회사가 되고 그러면 이런 물량들을 소화하고 또 가는 겁니다. 또 갈 때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정말 황당하게 또 뚫고 갑니다. 또 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주식은 참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거래량을 이제 두 편을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사실 이거로도 부족해요.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방식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 주식 공부라는 게 이게 공부하는 방향을 처음에 잘못 잡으면 그냥 허송세월 날려요. 근데 돈도 같이 잃고. 그래도 제가 나름 공부를 한 거를 어느 정도 좀 상식적인 기준을 좀 잡아드리려고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이런 노하우나 이런 냉정한 매매, 이런 합리적인 매매를 기계처럼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 강의를 보고 한 번에 된다? 이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이 마음, 이 심법을 다스린다라는 게 그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자기가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업료도 지불해보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해보고 이러면서 막 하면서 근데 저의 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그런 공부를 할 때 좀 길잡이가 되어주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너무 진지하게 제가 강의를 왜냐면 진지해야 될 강의였어요. 이거는 왜냐면 구독자분들의 이런 돈이 걸려있고 이 실질적으로 사고팔고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거래량 부분이. 그래서 웃음기 빼고 정말 진지하게 강의를 했고요.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다음 강의는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앤트맨이었습니다.